속 보물. 바다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지의 세계이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이들은 마치 심해의 보물처럼 그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물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바다를 지키는 희귀한 해양 생물을 알아보며 심해의 신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해의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죽은 깨에 꼬마 놀면 나는 점박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2020년) 인도양 자바 해구에서 한 해양 생물이 촬영되었는데요. 이 생물은 독특한 생김새로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심해 속 보물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름은 덤보문어입니다.
덤보문어는 다른 문어와는 달리 귀여운 외모를 가졌고 이름 또한 디즈니의 영화 덤보의 귀 큰 코끼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귀처럼 생긴 큰 지느러미는 몸의 양쪽에 위치하며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마치 날개가 파닥이는 모양새이죠. 이 지느러미로 인해서 심해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덤보문어의 문은 작은 편이지만 감각기관을 이용하므로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들은 일반적인 문어처럼 물을 뿜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문어의 상징인 먹물 또한 뿜지 못하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해에 산다고 알려진 만큼 약 3,000에서 4,000m의 깊이의 해저가 덤보문어의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해 7,000m의 깊이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죠. 덤보문어는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에서 발견되고 해저 바닥의 바위 틈이나 모래 속에서 생활하는데요. 극한의 환경인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덤보문어는 특수한 적응 능력을 발달시켰죠. 그들의 부드러운 몸은 심해의 높은 압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고 큰 지느러미는 저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덤보문어는 천천히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천천히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심해의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 적응하는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덤보문어는 매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생물이기에 새끼 문어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죠. 그러나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능력과 특성을 완전히 발달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심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답니다. 덤보문어는 해저에 사는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하는데요. 이들은 작은 새우와 같은 갑각류나 작은 갯지렁이 종류인 다모류, 심해의 미세한 유기물을 즐겨 먹죠. 덤보문어는 심해 바닥을 가볍게 떠다니면서 주위를 탐색하고 가끔은 다리를 펼쳐 퇴적물을 뒤집어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촉수를 사용해 포획한 다음 섭취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시력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덤보문어가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 어떻게 작은 먹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시각보다 더 뛰어나게 발달한 촉각에 있습니다. 이들은 촉수 끝의 감각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했고 이를 이용해 먹이를 쉽게 찾곤 하죠.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점은 애초에 덤보문어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특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먹이를 많이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죠. 귀여운 외모와 깊은 심해에 산다는 특징으로 화제가 된 덤보문어지만 2025년 1월 다시 한번 이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답니다. 최정호 작가의 개인전에서 덤보문어가 소재로 사용된 것이 그 이유죠.
개인전은 작가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그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는 과정을 주제로 한 전시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로 덤보라는 그의 작품에는 문어와 사람, 집, 독특한 형태의 생물이 화려한 색채로 담겨 있습니다. 덤보 문어가 집을 삼킨 것처럼 표현되었고 사람의 입에서도 무언가 폭발하는 듯 그려져 있죠. 그 폭발은 각박한 현실이나 감정에 갇혀 말하지 못했던 욕망이 분출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설명했는데요. 동시에 작품 속에 그려진 인물은 작가의 삶을 대변하면서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덤보문어는 그런 인물의 친구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작가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덤보문어라는 생물에 작가만의 해석을 추가해 정체성과 내면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인 것이죠. 덤보문어는 심해생물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종인데요. 그로 인해 덤보문어의 생태와 행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연구자들은 이들의 행동 패턴과 생리학적 특성, 서식지 환경 등을 알아보고자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덤보문어에게 접근을 시작한 이후 인간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깊은 심해를 연구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오염이나 환경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이죠. 따라서 덤보문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덤보문어처럼 해양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연 서식지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생태적 역할을 분석하는 일 역시 중요한 연구로 여겨지죠. 덤보문어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보전 전략을 설립하는 것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해에 사는 문어, 덤보문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덤보문어가 심해의 보물로 여겨지는 다양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고 이 존재를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덤보문어와 같은 해양생물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심해 속 보물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설이, 기술 이채원, 진행의 박이솔이었습니다.